짠내 잡는 싱겁게 먹기의 대부,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의 설립자 김성권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런 연구회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의 창립자이고 이사인 김성권입니다. 아니 이게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한이 외할아버지로 더 네. 주한 오이, 주한 오이. 냠냠냠냠. 우리 따님이 김소연 씨 맞으시죠? 네, 아이고 네. 오래간만이네요. 오래간만에 보세요? 아니 우리 하루 지나면 오래간만이라 그래요. 그럼 실제로는 얼마 만에 보십니까? 어저께 뵀죠. 자주 갑니다. 가까워서.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인터넷에 이제 협회 간판이 화제가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좀 네. 사실 좀 전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회 이게 근데 직접 사실 간판이- 저는 또 간판이 약간 조금 간판 사진을 보고 도대체 이곳이 뭐라는 곳이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이게 좀 뭐 하는 곳입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싱겁게 먹기 실천을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짜게 먹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에서 1, 2등에 해당되는데 네. 이런 짜게 먹는 거를 좀 줄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인 짜게 먹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 하지 않게 2012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처음 발기를 해가지고 이제 10년쯤 됐습니다. 네. 아니 여기 보니까 그 설립자께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50만 명의 신장병 환자들을 돌보시고 이후에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동네의원 원장님으로 43년간 환자를 돌본 신장병 치료의 대가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신장이 좀 뭐 짜게 먹으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신장에 소금을 배설해야 되는데 부담이 많아지면 기능이 좀 나빠지고 그렇게 되죠. 네. 아니 이게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로 이제 일하시다 보니까 느낀 바가 있으셔서 이제 연구회를 만드신 건가요? 매일매일 보는 환자 수로 따지면 뭐 한 5, 6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 환자들이 되게 중환자고 나중에는 신장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투석하고 이식하고 하는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정년을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만성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싱겁게 먹게 하는 것이 여러 질병을 막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을 하신 거군요. 네. 연구의 간판만큼 화제가 된 것이 이제 홈페이지 답변 글인데 한번 좀 네.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짜게 먹은 후 물을 많이 마시면 싱겁게 먹는 건가요? 여기에 이제 답변이 이거 그대로 쓰신 거예요. 처맞고 치료해줘서 회복하면 안 맞은 건가요? 교수님이 쓰신 답. 아니 야, 여기 오른쪽에도 네, 이제 볼게요. 싱겁게 먹으면 예민해지나요? 싱겁게 먹은 사람은 폭력적으로 변한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싱겁게 먹은 사람한테 맞아 죽는 것보다 짜게 먹어 성인병 걸려 죽을 확률이 더 높답니다. 교수님이 이게 쓰신 교수님이 답. 저희 그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 때는 예. 누구나 들어오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굉장히 놀랬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교수님이 직접 쓰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거 나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 잘 못해요. 예. 근데 뭐 사실 뭐 좀 말이 거칠긴 합니다만 직관적으로 오긴 하네요.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긴 했어요. 예? 아니 이제 이렇게 짜게 먹으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짜게 먹으면은 그 소금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붓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병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면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성 콩팥병, 만성 신부전, 혈액투석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빠지죠. 또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짜게 먹으면 물이 킨다고 그럽니다. 물을 많이 먹고. 물을 먹게 되죠. 그래서 먹으면은 그것이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발생하고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고 암이 걸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암이요. 네, 위암, 네, 유방암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면역 기능 약화를 걱정해서 약제들을 많이 드시는데 싱겁게 드시면 면역 기능이 많이 좋아집니다. 요거는 면역 기능을 뭐 위해서라도. 사실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좀 짜게 먹어서 나경원 씨가 이제 저하고 이제 결혼해서 놀란 게 제가 이제 막 설렁탕 같은데 소금을 굉장히 많이 쳐먹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경원 씨가 되게 많이 놀래가지고 아니 소금을 왜 이렇게 많이 쳐서 먹느냐고. 근데 아니 쳐먹는 게 아니라 좀 말이 조금 소금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먹느냐. 예. 예, 넣어로 바꿀게요. 왜 넣어 먹느냐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야 맛이 나지. 내가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어서 먹는 걸 제 스스로 자각을 좀 못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설렁탕 같은데 소금을 안 넣어 먹어요. 저는 국밥 같은 데에 소금 안 넣어서 먹어요. 아 정말요? 안 먹어버릇하니까 처음에는 이거 뭐야 맛이 이런데 먹다 보면 그냥 그 고소한 맛으로 먹게 돼요. 처음에는 진짜 이거 밍숭밍숭한데 먹다 보면은 금방 적응돼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알고 보면 짠 음식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뭐 아까 피자 말씀하시는데 제일 많은 게 빵입니다. 빵이 짜다는 거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요. 이 빵이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바게트 빵 이런 데는 소금 넣는 양을 딱 정해줬어요, 나라에서. 근데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할 때 소금이 없으면 반죽이 안 돼요. 그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이 있으면 빵이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줘야 빵이 맛있고 크로상 같이 되고. 우리가 먹는 고소하고 보드라운 그 느낌이 내려면은 식빵 같은 아주 부드럽고 굉장히 짠 거죠. 그래서 빵이 굉장히 짭니다. 이거 또 뭐가 있습니까? 빵 말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식집에 가면 초밥이 나와요. 네. 네네네. 그건 아무것도 안 들은 것 같죠. 그거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 거기다 소금, 설탕, 식초를 넣고 밥을 넣어서 버무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먹 집어서 초밥을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짜죠. 이게 뭐 치킨도 사실은 또 이제 염분이 튀길 때 또 소금 넣고 그게 다 소금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금을 먹으니까 이제 그 물이 키잖아요. 네. 근데 맹물을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맥주 한 잔 짜, 맥주. 500cc 한 잔 딱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치맥이죠. 근데 그거 진짜 위험한 거죠. 저 가끔 가다가 아시는 분들 중에 치킨 시키면 나오는 그 무 있어요. 네. 그 무 국물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야 이거 국물 시원하다. 있어요. 국물 시원하다. 있어요. 이거 정말. 예,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럼 교수님 평소에 어떤 걸 좀 주로? 지금은 저는 뭐 야채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아침에 토마토, 그다음에 참외 하나, 아스파라거스 하나, 우유 한 잔 정도 먹고 계란 하나, 커피 한 잔, 요게 다지 아침. 근데 그래서 배고프면 찰떡 하나 이렇게. 아니 그 소연 씨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싱겁게 먹기 운동 회장님이시니까 네네. 댁에서도 좀 싱겁게 드시나요? 굉장히 싱겁게 원래부터 드시는 편이었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조기 교육이 잘 돼서 오죽하면 이제 뭐를 먹고 싶냐 할 때 아이들은 보통 치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영양통닭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담백한. 네네 담백한. 다 이미 다 완벽히 마스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술 고래였으니까는요. 항상 차려놓고 한식 술도 많이 먹고 또 2차 가서도 먹고 그러면서 뭐 혈압이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환갑 들면서부터 이제 많이 노력해가지고 지금 그때 비하면 한 15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내 몸무게가 얼마고 혈압이 얼마고 당뇨 수치가 얼마고 소금 농도도 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한 달치예요. 한 달치에 그래서 1일 날부터 31일까지 그래서 여기 빼곡하게 그 데이터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죠. 뭐 이런 건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제 수첩에 가지고 다니는 수첩입니다. 소금에 중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가 좀 있는데 요게 좀 5가지 테스트가 좀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찌개나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전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지금 전 아니에요. 현재는. 자, 두 번째, 간을 보지도 않고 설탕에 소금 간하고 고기에 쌈장부터 찍는다.
저는 진짜 무조건 고기는 쌈장을 찍죠. 자, 세 번째. 야식 먹고 다음 날 많이 붓는다. 야식을 먹으면 붙더라고. 저는 안 먹으니까 안 보여. 네 번째.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몸무게가 1.4kg 이상 늘어나 있다. 다섯 번째. 싱겁게 먹으면 입맛이 없고 메스껍고 심하면 구토까지 한다. 이 중에 한 몇 가지 정도 돼야 소금 중독이? 우선 두 가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 저 두 가지인데. 네.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짠맛에 중독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콜라, 사탕 이런 걸 먹으면 뇌에서 인지하는데 한 20분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짠맛이 들어가면 1분도 안 걸리게 혀에서부터 그 뇌까지 고속도로를 놨어요. 빨리빨리 소금을 캐치하려고. 그러니까 먹자마자 아이 즐겁네. 그래서 이제 좋으면 그다음에 자꾸 더 먹어서 더 즐겁고 더 먹어서 더 즐겁고 하면서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제 소금 중독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쉽게 시작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식탁에 소금을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음식을 만들 때 소금, 된장, 고추장 이런 걸 반만 집어넣으면 좋겠다. 음식을 만들 때 가공식품이라는 거 쓰지 말고 뭐 생선, 고기, 채소 이런 거를 원 있는 대로 재료 있는 대로 쓰는 거. 이제 숨어 있는 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뭡니까? 얘기했지 빵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아, 우리가 몰랐던. 네, 어떤 우리가 이제 잘 느끼지 않는 대개 이제 기름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게 하는 거고. 영국에서는 셰프가 너무 소금 많이 써서 안 돼. 프랑스에서도 빵 만들 때 규제를 하고.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험료가 덜 들고. 그런데 어느 게 좋은가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일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짠맛만 줄여도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많이. 예. 아 많이 건강하게 살 수 네. 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은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질병, 뭐 당뇨, 고혈압, 암,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소금 때문에 오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되려면은 건강하게 9988. 9988. 99세까지 88 팔팔한 게. 아, 살려면은 제 주변에도 그렇게 좀 건강에 신경을 쓰셔서 음식에 되게 예민한 분이 좀 계시거든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만 그래서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그러면서 전자담배를 입에 놓지 않고 이렇게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수박이 발달해지고 예, 있는 것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만 저는 그게 좀 좀 특이해요. 눈물이 많으시고. 예, 건강에 눈물 찔찔이죠. 눈물이 좀 많으시고. 예, 눈물 찔찔이. 어우. 내가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졌네. 눈물이 어떤 사람이 되나? 진짜 오랜만에 눈물 흘려. 이 짜게 먹는 분들한테 제가 꼭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는 싱겁게 먹으려고 그래도 하루 3끼 사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싱겁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노력해줘야 돼요. 사회가 노력해주고 라면도 좀 싱겁게 해주고 김치찌개도 좀 되도록이면 싱겁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관심을 가져줘야 소위 말하는 짜게 드신 분들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소개를 드릴게요. 진료 가방을 들고 산 넘고 물 건너 환자를 찾아가는 상간마을 슈바이처 방문진료센터의 왕진 의사 양창모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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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공했습니다. 가정의학과시군요. 보통 그 왕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전공이 가정의학과가 좀 많으신 편인가요? 네, 좀 많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 왕진이 예전에는 가끔 있긴 해도 요즘은 좀 사실 왕진 다니시는 저도, 선생님들을 네. 뵙기가 좀 쉽진 않아서. 그렇죠. 예. 왕진 의사가 굉장히 드물고요. 맞아요. 제가 있는 강원도가 한 3,000분 정도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왕진 가시는 의사 선생님 한 3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중에 한 분이시군요. 예, 0.1%니까 굉장히 드물죠. 그 왕진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전공의 과정에서 왕진을 처음 갔어요. 그 지인분 중에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찾아가 뵌 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의과대학 안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왕진을 접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환자분이 집에서 못 나온다 하시니까 제가 찾아가긴 했지만 뭐 그게 이제 왕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던 거죠.
전문의가 된 후에도 왕진을 계속 하신 겁니까? 아, 예. 전공이 이제 마치고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처음 의사 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낮에는 이제 진료를 보고요. 저녁 시간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왕진을 갔었습니다. 춘천으로 병원을 옮기시면서 잠시 좀 왕진을 멀리하신 적이 좀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때는 한 10년 정도는 제가 춘천에서 이제 동네 의사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왕진을 가지는 못했었고요.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보는 진료 시간도 좀 짧아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할머니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환자용 의자까지 이렇게 들어와 앉으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정이 너무 불편하시고 어지럽고 하시니까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해드리면서도 초조한 거예요. 빨리빨리 진료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그래서 좀 이거는 아니구나. 사실은 진료실 안에 의사라고 하는 게 약간 해녀랑 비슷해요. 해녀분들이 5분 이상 그래도 바닷속에 잠수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잠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지나면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네. 빨리 내보내야 되고 또 다음 환자가 들어와야 환자가 또 되고. 들어오셔야 예. 되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이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왕진만 하시는 건가요? 네. 아마 전국에 왕진만 하는 의사 선생님은 저 말고 서울에 한 분 더 계신 것 아, 같아요. 계십니까? 네. 두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나 쉬는 날은 선생님께서 직접 정하십니까? 아니면 저희 팀이 이제 세 사람이 있어요. 왕진센터에. 저하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 한 분하고 마을 활동가 이렇게 세 사람이서 이제 그 왕진 가는 날짜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이제 방문 진료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춘천에 있는 곳인데요. 춘천은 소양강 댐이 있잖아요. 네네. 댐 때문에 호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스몰된 지역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스몰된 지역 그 주민들한테 지원 서비스를 해요. 그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제 왕진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년 됐어요. 저희가 방문 진료하는 이제 어르신 중에는 그 소양호 이제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호수를 보면서 저 물속이 내 고향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걸어서 시내에 갔다 올 수 있었던 곳인데 이제 물에 잠겨 버리니까 이동이 힘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춘천 시내로 나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옷을 여벌을 한 벌 더 가지고 가신대요. 흙탕물이 닿는데 옷에 예, 범벅이 되니까 그 정도로 중간에 옷을-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 또 이제 시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내가 좀 떨어진 곳에서 하시면은 네. 병원 가는 데만 거의 뭐 하루 그냥 진짜 그쵸, 뭐 반나절 약간, 걸리는 네. 제가 만나뵌 이제 할머니 중에 한 분은 그 할머니 댁에서 그 정류장이 이렇게 보여요 눈으로. 그러니까 그 거리가 한 1.2km 되거든요. 그 뭐 건강한 성인이면 네.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그렇죠. 거리예요. 뭐 길게 잡아도 한 20분이면 뭐 예. 그 정류장에서 첫 차가 9시 반에 아침 9시 반에 있는 거예요. 아침 9시 반에. 예. 근데 7시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침 7시요? 예. 2시간 반 전에 나가시는 거죠. 걸어서.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르신이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허리도 많이 불편하시니까 걸을 때마다 계속 쉬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좀 쉬시고. 예, 계속 쉬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미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도 이제 바로 병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시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또 병원으로 가고 아니면 택시를 갈아타거나 이렇게 해서 가시니까요. 반나절은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이거 병원 한 번 가시는 길이 진짜 너무 되네요. 너무 힘들죠. 돼요. 네, 힘들어요.
진료팀도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가죠. 길이 잠긴 마을도 있어요. 그 호수가 이제 물이 항상 그대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가을 되면 이렇게 물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있던 길이 잠기기 때문에 여름에는 차로 갔던 곳을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 지금도 좀 등산화를 신어서 아, 예, 제가 그렇습니다. 약간 왜 등산화를 신으셨지 했는데 네. 이게 왕진 가기 전에는 요 등산화를 꼭 챙기신다 그래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왕진 갔을 때는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 언덕에 있는 그 할머니 댁에 이제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제 신발 앞에 이렇게 붉고 검은색 띠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뱀이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뱀이 이제 그 유혈목이라고 하는 뱀인데요. 네.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등산화를 이제 신고 다니기 시작한 거고요. 아. 혈당 한번 재볼게요, 어머니. 예, 예. 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예. 밥 먹고 뭐 다른 거 드신 거 있어요? 사탕 하나 먹었죠. 사탕? 당은 괜찮으시네, 165니까. 당은 괜찮으셔요. 예. 네, 165. 무릎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 요즘에? 요새 좀 더 아파. 아, 그래요? 예. 그때 6월 달이었죠, 주사 맞은 게. 그거 맞고는 예, 예. 그래도 좀 괜찮으셨잖아. 괜찮았어. 예, 예. 무릎 좀 잠깐 봐볼게요. 베개. 아, 그래서 베개 오신 거구나. 아, 미리 알고. 예, 한번 누워보세요. 조금만 볼게요. 어머니, 어느 쪽이 더 무릎이 아파요? 양쪽이 다 그래요, 지금? 자, 한번 무릎 좀 이렇게 돌려볼게요, 어머니. 자, 힘 빼시고, 요거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아파요? 여기서부터? 조금만 조금.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절염 때문에 무릎 아프신 거니까 오늘 좀 주사를 맞을게요, 그러면. 자, 좀 따끔해요, 어머님. 따끔. 아이고. 아이, 잘 참으셨어요. 아이, 고생하셨어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잘 참으셨고요. 겁이 있으셨네, 우리 어머니. 어머니 잘 지내세요? 네. 사고를 꼭필 네, 때는 그때 봬요. 맞아요. 네. 네. 가장 최근에 좀 생각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셨는데 본인 집 화장실에서 이제 넘어져서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르신 댁을 찾아가서 화장실을 봤더니 정말 이렇게 바닥이 미끈미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넘어지신 건데, 근데 그 화장실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봤더니 제가 예전에 이 어르신 댁 왕진 왔을 때 그 화장실을 썼었어요. 썼는데 넘어질 수 있겠다, 어르신이. 생각을 그 하셨군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아, 못 하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왕진 갈 때 이렇게 그 미끄럼 방지 패드라고 해서 바닥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갈 때 이제 가서 확인해보고 미끄러울 것 같으면 이제 붙여놓긴 한데, 저희가 왕진 가서 어르신들한테 해드리는 일이 꼭 의사로서만 해드리는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돌봄이라고 하는 게 꼭 주사, 약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단을 만들어드리고 난간을 만들어드리고 필요하면 반찬을 서비스해드린다든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돌봄에 필요하잖아요. 네. 어머니, 화장실 저기 바닥이 미끈미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가 미끄럽지 않게 붙이는 거 있어요. 그것 좀 하나 붙여드리고 갈게요. 아,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해내려면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가 방문 진료했던 할머니 한 분이 눈 시야가 한쪽이 아예 안 보이시고 다른 쪽은 수술을 하면 이제 살릴 수 있는
시력이었어요. 안과 수술을 이제 좀 해보자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 댁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일일 간병인 해주실 분을 그 할머니가 사시는 면사무소의 그 주무관께서 알아봐 주셨어요. 또 실은 할머니가 차가 없으니까 대학병원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이동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그 추적 검사하고 이제 관리할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참 많이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시죠. 그죠. 네, 예. 실제로 뭐 계란도 주시고 이제 뭐 요거 한번 먹어보라고 네, 또 채소도 예, 많이 주시고 하시고. 네. 어떤 어르신은 이제 전화를 해서 저희한테 마당에 이렇게 앵두나무가 있는데 네. 앵두 따러 오라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네. 또 먼 길 오시는 걸 아시니까 그렇죠. 네. 고마운 마음을 그냥 이것도 그건 어머니 드셔도 돼. 그건 아주 또 저거는 조금. 아예 야 저리 가지고 가요. 잘 먹을게요. 그거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니까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마음은 좋은데 밥이라도 이런 데서 좀 해놨다 한번 뜨고 갔으면 좋은데 그러질 못해 좀 마음은 아프네요. 선생님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어르신도 계시다고 그래요? 아, 예, 예. 제가 그때 원주에 있을 때 있던 병원이 이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돈을 출자해서 병원을 설립해서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오셨던 할머니세요, 환자분들은. 근데 신장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할머니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조합원분들이 같이 한번 도와줘서 해보자 이렇게 하셔갖고 목만 하셨고. 예, 예. 어떤 조합원 자제분은 막 돼지저금통 가져오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할머니 수술하실 때 수술방 앞에서 이제 쪽잠 자고 이제 밤 새우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 수술을 하시게 됐었어요. 제가 한 5년 만에 아마 그 어르신 댁에 갔던 것 같아요. 방에 이제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거. 많이 죄송했죠. 제가 이제 사실 얼마 동안 못 찾아가 뵀는데 뭐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분이셨고요. 실은 이제 제가 이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제 명함에 있는 이분이세요. 아 여기 계시네요. 우리 어르신께서. 여기 또 사진 또 뭐 굉장히 잘. 이 사진이 그때 회복하시고 오셔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이런 게 써 있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새벽 시간만 아니면 괜찮아요. 네. 어르신들이 외로움 때문에 더 좀 아프신 것 같다고.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플 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좀 그래도 60대 때는 혼자 살아도 운전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 가고 가실 뭐 수도 만나고 있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몸이 아파지고 집에서 못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면은 우리 커피라도 한 잔 맞아요. 먹고 가라고 하시고 뭐 과일이라도 이렇게 맞아요. 주시고. 네. 예.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왕진을 딱 갔을 때 처음에 커피를 내놓지 않으세요. 이제 어르신 그럼 저희 이제 일어날게요 하면 그때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중간에 내놓으세요. 예. 그게 타이밍이 참 그 어르신들이 왜 얼마나 외로운가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누군가 찾아온 사람이 이 집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진료실에서 환자분 만나는 시간보다 거의 한 대여섯 배는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에 4군데 정도밖에는 네, 못 가시는 맞아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네. 아우 냄새 좋네. 저번에 앵두도 땄었잖아 우리 6월달에. 앵두밭에서 어머니 찍은 거 엄청 예쁘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드려야 되는데 사진 찍은 거? 이게 좀 유독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또 어르신들이 좀 계시다 그래요. 예.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에 사셨어요. 겨울에 이제 가보면 거의 실내 온도가 영하예요. 그러시겠죠. 네. 산소 포화도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이제 산소 수치라든가 맥박 같은 거 체크하는 거. 근데 그걸 딱 손에 꼽았는데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고장났나 해가지고 제가 제 손을 해보니까 측정이 돼요. 그게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우니까 너무 추우신 데 계시니까. 네, 너무 추운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비벼서 따뜻하게 해서 이제 재보니까 측정이 돼요. 근데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항상 웃는 낯이고 그리고 너무 다정하세요. 저희가 가면 항상 이렇게 아랫목으로 저희를 엉덩이를 끌어서 앉으라고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 할머니 얼굴을 보면 아 나도 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런 얼굴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제 방에 딱 따뜻하게 이제 누워 있을 때 컨테이너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어떻게 지내실까? 그 한쪽 컨테이너가 한쪽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 창문이 잘 안 닫혀요. 이게 안 맞아서. 근데 얼마나 이게 이 추우실까요? 밤은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날씨가 춥다고 해서 뭐 제가 제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왕진을 가고 그 할머니를 만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예, 참. 또 직접 이렇게 발로 뛰다 보면 좀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 혹시 없으세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게 병원에 지금 가고 계세요. 어르신들 몸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뭐 무릎 관절염도 있고 지팡이도 짚으시고 이러시는데 이런 어르신들이 이제 시내로 가서 약을 타러 가시는 거예요.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마을에 제일 좋은 건물이 마을회관이에요. 가보면 동네 가보면 맞아요. 그 마을회관에 의사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좀 진료를 봐주고 처방전을 발급해주고 하면 그러면 굳이 어르신들이 힘들게 시내로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좀 좋겠네요. 네.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는.